예, 2위와 6위인데요.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어제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 토론 데뷔전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지가 1번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더 큰 이슈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교수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뭐가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사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니, 조국의 편을 홍준표 드는 게 의원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료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장 징계 과잉 수사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된 그래서 예, 어제 이른바 조국 수호에 홍준표 의원의 성을 붙여서 조국 수홍 이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홍보가 무슨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수사는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전 가족을 도륙할 수는 꼭 해야 됐냐? 이게 홍보의 어제 주장이었습니까? 우선 이제 과잉이다, 도륙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쓰셨는데요. 되돌이켜 보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저는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와 내로남불이라는 중요한 어떤 이 화두를 던져준 사건입니다. 뭐 저는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 이 보면 뭐 친구 관계도 많이 이제 끊어지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이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14가지 혐의 중에서 11가지가 일단 유죄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그러니까 전 가족의 어떤 비리가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게 단순히 검찰 수사만 밝혀졌냐?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정경심 교수하고 동생하고는 구속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구속돼 있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있을 때 이 보도 규칙을 바꿔서 조국 전 장관부터 이 앞에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입학 취소 결정은 났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기소도 안 됐습니다. 자, 숙명여고 사태를 보시면 숙명여고에서 이 시험 유출 관련해서 당시 아버지인 교사와 자녀의 학생들 다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과잉 수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홍준표 의원이 그 이 검사 시절에 그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뭐 국회를 이 검찰을 출입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슬로모션 수사를 대표적으로 했죠. 자, 그때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수사를 한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어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을 하고 한 사람은 봐주는 형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과연 그게 옳은 수사였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저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일반 범죄였으면 이렇게 지금 불구속 수사를 오랫동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이게 과잉 수사고 도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동안 야당 지지자들은 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큰 실수를 한 게 결국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왜 조국 전 장관 과잉 수사했는데? 예. 그렇다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서 있는 그 토대는 과연 뭔가?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인가? 그것 자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2년 전 조국 사태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는 어떻게 보면 사필 기정이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좀 늦게 왔죠. 저는 이것을 탐욕의 말로다. 제가 2달 전에 법무부 장관 한다고 설칠 때 대한민국이 아무리 너희들의 나라가 됐지만은 결국은 나대에다가 가족범죄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스스로 물러났죠.
처참한 추락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야권 지지자들은 뭐 조국 수홍 실망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뭐 일부 뭐 저희가 댓글만 좀 추려봤습니다만 과잉 수사, 조 전 장관 과잉 수사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건데, 그럼 장혜식 평론가님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2년 전 과거 화면을 보니까 만약에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가 과거부터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이 논란이 이렇게 더 뜨겁지는 않았을 텐데 2년 전과는 좀 태도가 바뀌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야당 지지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석 앵커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관되게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본인의 소식과 철학을 밝히면서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면 이 정도의 어떤 반발, 그리고 밈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국 수홍이라는 문구를 만들고 패러디 카드 뉴스 같은 게 온라인에 막 퍼지는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잖아요. 이런 밈 현상까지는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성 발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바꾸기 논란으로까지도 불이 번지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 홍준표 후보의 토론의 도중에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이 질문도 어쨌든 하태경 후보가 한 것이고 이로 인한 후폭풍이 매우 지금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진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이 해명성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이 결집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집회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국 사태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광화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도 그날 이 채널A 방송이 있어서 광장을 오가면서 그 빽빽한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갔었는데 예. 그 기억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는 정말 강렬하게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발언을 한 게 이렇게 큰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른 대선 주자들은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속내가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 의원을 캐물었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영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본의의 시각이죠. 본의의 시각이고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것도 역선택입니까? 파란색 낸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제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파란 넥타이만 메고 다니는 게 아니냐. 원희룡 전 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던진 발언이다. 장현주 변호사님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사실 그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는지 아닌지 뭐 이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요. 아하. 일단 그 발언 자체는 좀 윤 후보 측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발언이 좀 지나쳐서 사실은 실언에 가까운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조국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정과 정의를 위한 수사였다. 이걸 상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윤석열 후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사물이었다. 조국 수사가 권력 투쟁의 사물이었지 이게 무슨 공정과 정의 수사였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맡았던 조국 수사를 조금 더 평가절하하기 위한 공격 방안에서 좀 실언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조국 수홍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가 이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주장이 오늘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요. 후폭풍도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홍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홍 후보가 어제 조국 수사 문제 있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답변한 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야말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또 본인이 또 법조인으로서 그 갖고 있던 관점들이 이제 결합돼서 낸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저는 토론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관점들은 충분히 어제 평가할 만한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예, 먼저 저 발언부터 잠시 만나보면 김은식 교수님. 예. 당대표는 심판 자격이니까 홍 후보가 설사 다소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평가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조금 이제 접근의 방법이 좀 다른 것이지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 본래 그런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가 이제 와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역선택의 덕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홍 후보로서 조국 사태가 과잉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야권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좀 애매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심판관으로서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어떤 비난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의원의 관점이 뭐 개인의 입장이니까 오히려 토론을 생산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저 말은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법조인의 경험에서 과잉수사다. 왜냐하면 가족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될 때 한 명만 구속한다는 게 관례다. 그런 수사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통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30년 전에 홍준표 대 의원이 검사 시절 이야기지 지금은 홍준표 의원이 검사 홍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사 홍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주자로서의 홍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로서의 수사 관행 이야기를 하면서 과잉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로서도 그 부분은 조금 따끔하게 좀 한번 질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커지니까 홍준표 의원도 본인 SNS를 수차례 올렸어요. 국민들이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뭐 그러나 뭐 그 비슷한 얘기지만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이 수습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글쎄 본인이 저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그걸 주장하셔야지. 국민들이 각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지금 이 얼마 전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는 이 수사가 정당한 수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또 과잉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여당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를 지금 추미애 장관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 수사를 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방해하고 했는데 이 과잉 수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잉 수사를 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아시겠지만 김명수 지금 법원 시스템입니다. 자, 그 법원 시스템에서 이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럼 그동안 왜 그럼 윤 후보를 지지했지? 그러니까 이건 뭔가 황당한 지금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예를 들어 야권의 유력한 주자가 저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괜히 개천절하고 광화문 나갔나? 괜히 저 8.15 때 광화문 나갔나?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서초동 갔으면 됐지. 그럼 본인이 그러면 과잉수사라 그러면 서초동 가셔야죠. 뭐 여기 계신 몇 분들은 뭐 야권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홍준표 후보를 다 꾸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고요. 뭐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